탈색조의 몸단장, 쇠딱따구리의 내 집 마련, 까막딱따구리 부부의 살림살이. 이 찰나의 순간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위해 새들의 처음과 끝을 오래도록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자연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기다림 끝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한 남자. 새 인생의 길을 새와 함께 걸어가겠다는 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지리산. 산골짜기에 얼었던 물이 흐르는 걸 보니 곧 봄이 올 모양입니다. 미리 봄을 맞을 설렘으로 지리산을 찾은 생태학자 김성호 박사. 아직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는 산속에서 그는 대체 뭘 찾는 걸까요?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앙상한 나무와 돌이 전부인데 말이죠. 이번엔 길도 아닌 곳으로 이동하더니 쌓인 낙엽 위에 다짜고짜 몸을 누입니다. 사나운 맹수라도 본 듯이 산비탈에 누워 무언가를 예의주시하는 김성호 박사. 그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쳐다본 것은 다름 아닌 버섯. 이 친구들은 이제 주름살이 아니라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모두 볼 수 있는 길이죠. 온전히 볼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위에서 볼 때와 눈높이를 맞춰 볼 때와 또 아래에서 볼 때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한쪽에서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죠. 생명체를 바라볼 땐 무엇보다 눈높이가 중요하다는 생태학자 김성호. 자연의 생태를 연구하는 그는 가파른 경사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그야말로 그가 가는 곳이 곧 길인 셈입니다. 여기 새 둥지가 있네요. 이 둥지는 직박구리 둥지 같으네요. 남들에겐 평범해 보이는 이 산속 평지도 그에겐 눈여겨볼 곳 중 하나. 그 순간 나뭇가지 사이에 앉은 작은 새를 찾아낸 김성호 생태학자. 이 오목눈이라는 새인데요. 벌써 이제 둥지를 지을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 쌍이 이렇게 같이 다니고요. 오목눈이는 우리나라에 1년 내내 사는 텃새인데 번식을 좀 일찍 시작해요. 숲이 우거지기 전 새들이 살기 좋고 번식하기 좋은 곳을 확인하고 싶어 오늘 지리산을 찾은 겁니다. 지리산 탐방을 끝내고 차로 돌아가는 길. 트렁크에 짐이 한가득입니다. 원하는 새를 발견하면 어디서든 야영까지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라네요. 새를 관찰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습관입니다. 새를 만나려면 새가 있는 곳으로 내가 가는 게 시작이니까요. 겨울이면 주로 가는 데가 이제 두루미를 보려면 철원 가는 거고요. 흑두루미를 보려면 순천만에 가는 거고, 이렇게 새를 따라서 저는 그냥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의 이 숲길은 그의 발이 다져 만든 길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13년 동안 그는 이곳에서 딱따구리를 관찰해 왔다는데요. 그래서 얻은 별명이 딱따구리 아빠.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딱따구리 둥지 앞으로 가 딱따구리가 잠들 때까지 관찰하고 기록했다는 그. 이젠 울음소리만 듣고도 어떤 녀석인지 알 수 있다네요. 딱따구리마다 소리가 다 다르죠. 새마다 다릅니다. 오색 딱따구리는 꼈, 꼈, 꼈 이런 소리를 내고요. 큰 오색 딱따구리는 비슷한데 조금 더 커요. 그 울림이 좀 있고, 청딱따구리는
삐삐삐삐삐삐삐삐삐 이런 소리를 내고 까막닭닭이 우렁차죠. 덩치가 크니까. 그래서 끼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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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를 내고요. 근데 한 종이 한 소리만 내는 거 아니에요. 좀 다양한 소리를 내긴 합니다. 저기 왔네요. 네. 저기 보이네요. 저쪽으로 날아갔어요. 이제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관찰을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생태를 존중하고 보호하면서 관찰할 도구들을 사용할 때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새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좀 망원 렌즈죠. 삼각대고요. 제 카메라고요. 새 촬영할 때 기본이 위장하는 거여서 안에는 그 위장 텐트들이 좀 있고요. 그가 생각하는 관찰이란 자세히 보는 것이고 자세히 보기 위해선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다가가는 것이라는데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위장용 텐트. 겨울철엔 추위도 막아주는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그의 눈이 돼줄 초대형 카메라 렌즈가 등장합니다. 조류 관찰용 렌즈 중 최고 사양이라고요. 딱따구리의 집에 초점을 딱 맞추고 나면 모든 준비가 끝나는데요. 그때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는 김성호 박사. 빼곡하게 적은 메모들을 보니 딱따구리의 습성을 기록한 육아일기입니다. 이게 관찰기인데 그 모든 걸 이제 다 이제 기록하게 되는 거죠. 먹이를 가져온 시간을 정확히 표현을 한 겁니다. 5시 22분, 35분, 39분, 40분, 6시 2분 이렇게 쭉 돼 있어서요. 암컷이 22번 먹이를 가져왔고 수컷은 39번, 이렇게 61번을 가져왔죠. 그는 원래 대학에서 생물학을 가르치던 교수. 15년 전 움직이지 않는 식물 대신 새를 찾아 나서기로 했답니다. 경계심이 많아 식물과 다르게 관찰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새. 우리나라에 있는 약 550여 종의 새를 만나기 위해 전국을 누볐습니다. 삐삐 소리 들리죠? 이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오늘 상당히 일찍 들어오는 모양인데요. 잠자러. 왔어요. 왔죠? 앞에 있어요. 앞에. 암컷. 기다림 끝에 만난 소중한 녀석의 이름은 암컷 청딱따구리. 예, 지금 자기 집이지만 낮에 비워두었을 때 누가 이 둥지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뜻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람쥐, 청설모 등 다른 생명체들이 집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 딱따구리들은 평균 약 5개 정도의 집을 갖고 있다네요. 이제 들어갔어요. 자기 집에 와서 들어가기까지도 5분 걸리네요. 표정이 좀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관찰을 마치고 돌아온 곳은 인근의 작업실. 그동안의 관찰 기록과 연구 자료를 정리하는 그만의 공간인데요. 지금은 번식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기록해야 할 내용이 많진 않지만 이 기록을 미뤄두면 나중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도 빼먹지 않는 일과 중 하나입니다. 이게 제가 15년 전에 새를 만날 때 처음 지은 움막입니다.
이제 저 안에 땅을 팠죠. 그랬더니 이제 물가이기 때문에 물이 이제 밀고 들어와서 몸이 반 정도는 물에 잠기는 꼴이 되었지만 뭐 그게 눈높이를 맞추는 길이니까 이제 견디며 기다려서 제가 처음 만난 새가 이 사진이에요. 눈병아리인데요. 눈병아리 하나 보기 위해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관찰의 기본이기 때문이었죠. 눈높이를 맞춘 건 시가 되어보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일.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땅에서 새끼를 키우는 다람쥐가 환경이 불안해 딱따구리 집으로 새끼를 옮기는 모습은 무려 4년의 관찰과 기다림의 결과. 새끼 원앙의 첫 비행과 멧돼지 가족의 삶도 모두 2년 이상 걸려 만난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모인 기록 중 큰 오색 딱따구리와 동고비의 삶 등을 모아 무려 총 14권의 책을 엮어냈습니다. 이 정도라면 논문으로 펴내 학자로서 인정을 받아도 충분한 결실. 하지만 김성호 박사는 대중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싶어 출판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정말 꿈꾸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하늘을 나는 새에게 지금까지 주지 않았던 눈길 한번 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너무 고맙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책을 읽고 모두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번져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저 왔어요. 그래요. 깜짝 손님 등장. 다름 아닌 김성호 박사의 아내입니다. 아이고 웬일로 양말 사왔어요. 내일 또 촬영 간다고 네. 챙겨왔구나. 추울 날 너무 아이고 추워서 고마워요. 뻥뻥 얼고 그래서 저번에 얼굴도 막 빨갛게 얼었더라고. 네. 네. 이번에 요 눈 있는 데까지 완전히 써요. 그렇게 정말 필요했는데 새 박사로 살기 시작한 2005년부터 겨울철만 되면 관찰 나가는 남편을 위한 배려입니다. 네. 길게는 한 일주일도 못 본, 한 달도 못 본 적 있죠. 학교 쉬고 뭐 했을 때니까 한 달 못 본 것 같은데. 제일 길었던 때가. 찜질방 생활할 때죠. 손은 좀 어때요? 손 괜찮아요. 괜찮아요? 손 괜찮아요. 그래도 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손도 좀 아니 괜찮아요. 얼얼해 보이네. 참을만 하다고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집에서는 걱정되죠. 날이 너무 춥고 잘 있나. 전화해볼래도 또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전화도 못 해보고. 아까 이런 모습 이렇게 한번 보면 뭐 다른데 뭐 힘든 거는 뭐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의미를 두느냐의 문제겠죠. 그래도 아, 건강이 그래도 첫 요즘, 번째예요. 네, 요즘 많이 건강 조심해야지. 챙기고 있어요. 챙기세요. 자연 관찰하는 사람들은 여름에는 뭐 무좀, 겨울에는 뭐 이렇게 동창, 그리고 이제 발 같은 데가 빨갛죠 좀 이렇게. 그래서 그냥 기본으로 그냥 안고 가는. 누구보다 남편을 응원하지만 고생의 흔적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속상하다는 아내. 네, 괜찮아요. 그래서 뭐 약도 좀 바르고 그래요. 이곳은 지난 27년 동안 그가 몸담고 있던 한 대학. 31살의 젊은 나이에 생명과학과 교수로 부임했지만 부푼 기대와 달리 지난 2018년 학교는 문을 닫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제 전공을 이제 못하니까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하는데 학교에 장비가 없으니까 내 몸이 장비가 되어 할 수 있는 일, 다가서는 일이죠. 오래도록 지켜보는 일, 오래도록 기다리는 일, 끝없이 말을 걸어보는 일, 결국 관찰을 제가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고,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만 보자 해서 새,
그 중에서도 딱따구리 그렇게 이제 길을 열어간 겁니다. 연구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아내입니다. 예, 넣어야 되니까 마른 거 이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그래요. 좀 써주세요. 그럽시다. 지금은 도예 작가가 되고 싶은 아내의 꿈을 이뤄준 멋진 남편. 하지만 한때는 끼니 걱정을 시킬 만큼 마음고생을 시킨 남편이기도 합니다. 아마 거의 찬 것 네. 같은데. 대학교 1학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두 사람. 오랜 연애 끝에 89년 부부의 연을 맺고 가족이 됐습니다. 이른 나이에 교수가 되고 장밋빛 인생만 있을 것 같던 시절. 그러나 가족에게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면 바깥에를 안 나갔습니다. 다 기름도 못 넣고 전기만 안 끊기고 있어갖고 그 전기 후라이팬에 라면만 끓여 먹었을 때도 있었어요. 이거 당신 생각해서 하트 만들었어요? 아유, 내가 그렇게 하트를 많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고마워요. 그리고 요거는 당신이 애써서 촬영하던 동겁이에요. 이건 정말 잘 표현됐네. 그래요? 나무에 딱 이렇게 네. 매미처럼 달라붙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시련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견고해졌다는 부부. 알맞게 다투고 또 알맞게 서로 챙겨주고 항상 같이 있지만 뭐 좋은 시간도 있고 좀 안 좋은 시간도 있지만 그래도 또 함께 늘 가는 그런 고니 가족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마음에 드세요? 네. 좀 더. 한순간 김 박사를 쓰러뜨렸던 시간. 그 시간을 짚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버팀목이 돼준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고고하고 다음 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한 그의 아내. 그런데 남편을 위해 준비한 도시락이라고 하기엔 그 양이 상당히 푸짐한데요. 아유, 고생했어요. 네, 무거우니까. 아이들하고 잘 먹을게요. 무거우니까 조심해서 가져가요. 네. 부탁해. 하트. 네. 아유, 난 못해. 잘 갔다 와요. 그래요. 애교 만점 아내의 사랑을 연료 삼아 자녀들이 있는 서울로 반찬을 전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둘렀다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자녀들을 보러 간다는 김성호 생태학자. 4년 전부터 아이들은 직장이 있는 서울에서 생활합니다. 아빠 왔다. 잘 있었니? 택민아, 이거 엄마가 어제도 또 밤새워서 이거 하시더라. 나는 뭐 그냥 잘 쉬고 가져오기만 했는데. 간 맞니? 네. 뭐. 맞은데.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이해가 안 됐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네, 이해가 됩니다.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는 능력이랑 그걸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네, 그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과의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철원으로 향하는데요. 철원은 지금 겨울 철새들의 세상입니다. 오늘 그의 은신처는 인적이 드문 도로 옆. 조류 관찰용 망원 렌즈와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면 일단은 준비 완료입니다. 오후 5시. 저 멀리 강 가운데로 벌써 한 무리의 새들이 날아드는데요. 온 신경을 집중해 관찰하는 동안 날씨가 얼마나 추워졌는지 렌즈 위로 서리가 내렸습니다.
손난로로 얼어붙은 카메라를 녹여보지만 이미 꽁꽁 얼어붙어 쉽게 녹지 않을 정도의 그야말로 혹한의 추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만나자 카메라 셔터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아한 날개짓으로 김성호 생태학자와 마주한 주인공은 바로 천연기념물 두루미. 여러 종의 두루미 중 오늘 만난 두루미는 천연기념물 203호 제두루미입니다. 내일 아침에 잠을 자고 떠날 때까지 이제 이곳에서 두루미는 어떤 곳에서 어떻게 잠을 자는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보려고 합니다. 밤새 두루미요, 근데? 예, 밤새 봐야죠. 왜냐하면 중간에 철수하고 하면 놀라서 이 친구들이 잠자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간섭이니까. 본격적인 밤샘 관찰에 앞서 중무장을 하는 김성호 생태학자. 목도리에 방한목까지 그야말로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15년 동안 새를 관찰하면서 몸으로 익힌 노하우입니다. 내이 위에 방한 바지 3개는 입어줘야 새벽녘 맹추위까지 견뎌낼 수 있다는데요. 지금 바지를 몇 개 입으신 거죠? 3개 입었는데요. 내일 새벽녘에 영하 한 16도 정도 떨어진다 하거든요. 그 정도면 2개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 더 입었습니다. 추위와의 전쟁. 최고의 무기는 바로 손난로. 주머니마다 장착하는 걸 보니 얼마나 추운지 짐작이 되시겠죠? 몸과 카메라를 녹여가며 이어진 관찰. 끝없는 그의 열정은 해가 저물고 밤이 깊었음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적막한 밤을 채운 건 주기적으로 들리는 카메라 셔터음뿐.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간. 이쯤 되면 두루미도 모두 잠들었을 법한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아직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제대로 잠들지 않아서. 초저녁에 잠들기 시작할 때 위치 그대로 있지 않아요.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잠이 좀 깊이 안 든 친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알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 1, 2급인 두루미와 제두루미. 두루미들의 생태를 온전히 알아야 멸종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김성호 생태학자는 작년부터 두루미들이 잠을 자는 모습까지 살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두루미들도 날개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하나 둘씩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온몸을 움직여보는 김성호 생태학자. 영하 16도까지 떨어진 매서운 추위. 이악 물고 버티며 사진을 찍는 이유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달이 저물어가고 산 너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햇살이 찾아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간밤의 추위를 견뎌낸 두루미들. 고고한 자태가 으뜸인 우두머리 두루미가 우아한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간밤 그들에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어느 곳이기 때문에 멀지 않는 곳으로 피해서 크게 밤새 3번 옮겼거든요. 그 옮긴 곳은 좀 늦게 오는 곳 그쪽으로 다 이동을 하더라고요. 두루미는 천적을 피해 사방에 트인 여울 한가운데서 자는 습성이 있는데요. 체온 손실을 막고자 얼어붙는 강물을 피해 이동하며 잠을 청했다네요. 불침번을 두고 말이죠. 제두루미들이 먹이를 찾아 하나둘 비행을 시작합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눠 혹한의 밤을 이겨낸 두루미들. 가치에 가치. 지난밤 자연 속에서 배운 또 하나의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그가 관찰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제가 볼 수 있는 시간, 들을 수 있을 때, 뭔가 느낄 수 있는 힘,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남아있는 순간까지는 딱따구리와 두루미를 만나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려 합니다. 적어도 그들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알고 싶고, 아는 것이 또 그들을 지키는, 넓게는 자연의 깃들은 생명을 지키는, 더 나아가면 더불어 사는 길을 찾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직접 보았다고 다 본 것이 아니고 직접 들었다고 다 들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김성호 박사. 오늘도 그는 자연을 향해 다가섭니다. 귀 기울입니다. 나에게 과학이란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 그 대상이 되어가는 과정. 그 대상이 되었을 때, 그 대상을 온전히 이제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박사님, 네. 작은 거 하나. 돌처럼 먹으면 감사하네요. 한국 과학의 발전을 위한 김성호님의 고뇌와 열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진정한 뿌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